대한민국 항공 역사, 독립운동으로 시작되다. 항공의 역사 4부. 4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독립운동으로 시작된 항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출발. 10. 독립운동으로 시작된 항공의 역사.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최초 비행 이후 세계 각국이 비행기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할 때 안타깝게도 대한제국은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흐름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에 의한 가장 오래된 비행 관련 기록은 미국 이민 1세대인 김광명이 비행기 연구를 했다는 것과 이응우가 미 항공대 조종사로 입대했다는 단편적인 기사 2권이 전부이며 이건 역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죠. 한편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의 하늘에서는 1913년 일본 해군 소속 나라하라 산지가 한국의 식민지화를 축하한다며 용산의 일본군 연병장에서 시험 비행을 했는데 이것이 한반도 하늘에서 최초로 비행기가 날았던 기록입니다. 이후로도 일본은 1914년과 1915년 연속으로 비행대회를 개최하며 상대적으로 과학에 무지했던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기술력과 군사력을 과시하였으나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 사람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후 1917년 9월 15일 미국인 조종사 아트 스미스가 당시 여의도에 있었던 비행장에서 공개 비행을 선보였는데 5만 군중이 운집해 그의 공중묘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안창남, 권기옥, 신용우, 박경원 등이 이 공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의 꿈을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후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서 각자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1919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일어난 평화적인 시위. 3. 일운동이 일본의 잔인한 탄압으로 끝나자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으로 몸을 피하여 그해 4월 11일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시키고 일본에 대한 무장투쟁을 선포합니다. 평화적인 시위로는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직후입니다. 세계는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비행기라는 신무기를 크게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임시정부 역시 작은 전력으로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행대 창설을 결정합니다. 먼저 비행기 구입자금 확보를 위해 현 국방부 장관인 국무총장 노백린 장군을 미국에 급히 파견하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설립한 운남육 군항공학교에 청년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권기옥, 이영무, 장지일, 이춘희 그들이죠. 미국에 도착한 노백린 장군은 현지에서 이미 조종수를 배우고 있는 한국인 청년들이 있음에 놀라게 되었고 긴급히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미국 현지에 비행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문 목적을 변경합니다. 비행학교 설립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는 김종림이라는 한국인 청년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김종림은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에서 쌀을 재배해 1차 세계대전 시 군량미로 유럽에 수출하였고 이로 인해 큰 부자가 되어 라이스킹이라 불렸는데 그가 비행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 2월 한국 최초의 비행학교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 코리안 에비에이션 코어가 설립되었죠. 한편 중국에 있는 운남육 군항공학교에 입학했던 사인의 청년들은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시정부로 복귀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서구 열강들이 임시정부에 비행기를 판매하지 않자 중국 국민당군의 비행대에 들어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이들 중 권기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이름을 남겼으며 이영무는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군의 주역이 되었죠.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급박하게 창설되었음에도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고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항공력 양성을 추진하면서 한국의 항공 역사는 항공 독립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1. 한국의 첫 비행학교. 1920년 1월 15일 대한인국민회를 방문한 노백린 국무총장은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비행수를 배우고 있던 청년 혈성 단원들을 만났습니다. 2월 5일 직접 레드우드를 방문한 노백린은 현장에서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의 설립 소식을 만천하에 선언할 목적으로 청년 혈성 단원 6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은 상해의 임시정부로 보내져 4월 27일자 독립신문에 실렸습니다. 비행학교는 김종림의 대농장이 있어서 활주로 설치가 용이했던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미국인에게도 신기한 기계였기에 동양의 이름도 생소한 코리안들이 나라도 없으면서 비행학교를 만든다는 사실은 현지인들에게도 충격이었죠. 그 충격은 지역신문인 윌로우즈 데일리 저널 2월 19일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 비행학교의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노백린은 정식 개교식 없이 2월 20일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3.1만세운동 1주년이 되는 날 비행대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노백린의 강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비행학교의 교관이 될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직 레드우드 비행학교 소속으로 6월 4일 졸업할 예정이었고 주문한 첫 훈련기 스탠다드 J-1 역시 6월 22일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 개교식은 7월 5일에 이뤄지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개교한 비행학교였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10월 추수기에 큰 홍수로 든든한 후원자였던 김종림의 농장이 큰 타격을 입어 재정이 어려워지자 비행학교도 1923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3년간 성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총 77명의 비행사를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는 1921년 7월 7일 국제항공연맹 FAA로부터 공식 조종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박희성과 이용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두 사람을 육군 비행병 참의 현재의 소위로 임명하였고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교가 되었습니다. 12. 임시정부의 공군 설계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제는 1937년 7월 7일 전면적인 중국 침략을 단행하여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비행대는 중국 본토를 공습하며 위력을 과시했다고 하네요. 이에 중국은 최신 비행기를 도입하고 비행사 육성을 시급히 추진해 1937년 10월 온남 육군 강무학교에 중국 전역의 항공학교들을 통합한 항공과를 출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소련 등의 군관학교나 육군비행학교 등의 청년들을 보내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한인 청년들은 비행기 조종사나 항공기술자가 되기 위해 각국의 항공학교를 졸업하였고 각자 졸업한 국가의 군대에 들어가 대일본 전투에 참전해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각국의 군대에 편입했던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건 일본과 싸워 이기는 것이 조국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꿈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19년 중국 군벌들에 잇따라 항공학교를 세우자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항일운동가들은 중국 항공학교에서 비행훈련을 받고 비행사가 될 수 있었죠. 임시정부는 설립 초기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비행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자 더 이상 항공력을 활용한 무장투쟁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932년 4월 29일에 윤봉 기리사 의거로 일본의 보복을 피해 임시정부가 여러 지역으로 떠돌게 되면서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죠. 그러나 1942년 일본이 미드웨이전의 패배로 태평양에서 제공권을 잃게 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밀리게 되자 중국 충칭에 자리 잡고 있던 임시정부 역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가기 위해 광복군의 창설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복군 내 공군 설립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1943년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국방부인 국무부 관할의 공군설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최영덕, 윤기석, 김철남, 이영무 등을 공군설계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1945년 3월 국무부는 현재 국회인 임시의 정원에 제출한 한국광복군 건군 및 작전계획에서 처음으로 한국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을 언급하였고 이에 의하여 3월 30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맹중앙관제에서 처음으로 공군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시정부와 미국은 미군 OSS와 함께 특수훈련을 받은 광복군을 한반도로 진입시켜 게릴라 전술을 펼치게 할 더 이글 프로젝트와 네코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으나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13. 독립한 한국의 항공산업과 한국전쟁에서의 활약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었죠. 해방 바로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일본과 조선을 오가며 활동하던 항공인들이 모여 항공 재건을 목표로 민간 항공인 단체인 조선항공대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를 주도한 이들은 일본 본토나 조선 내 비행학교 출신의 군인이거나 항공업계에서 종사한 민간 항공인들이었죠. 이어 1945년 10월 2일에는 최초의 민간항공 통합단체로 조선항공협회가 출범했습니다. 남한 내 600여 명의 비행사, 기관사, 통신사 등을 대표한 단체로 조선항공수 송주식 회사 및 비행학교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항공조선 창간호를 발간하였어요. 1946년 3월에는 조선학생항공연맹이 결성되어 모형 비행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항공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1946년 7월 10일에는 전국의 항공기술자들을 촉망라한 조선항공기술동맹이 결성되었고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전국 항공인의 통합단체인 한국항공건설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처럼 해방 전 일본과 조선을 오가며 항공운송업을 하거나 정비산업 등에 종사한 사람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일본인들의 빈자리를 채워 관련 산업을 지속해가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독립 이후 바로 미군정이 시작되자 한국인들은 어떠한 공적인 조직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군 창군을 목표로 하던 항공인들은 한국항공건설협회라는 사설단체를 조직해 미군정과 대화하였고 노력 끝에 1948년 3월 조선경비대 경항공기부대 창설을 승인받았습니다. 미군정은 승인 조건으로 창설을 주도하던 최영덕,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 김정열, 이근석, 김영환 등 7명에게 미국식 신병교육을 다시 받도록 요구했는데 광복군 참모처장까지 지냈던 독립투사 최영덕에게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신병훈련을 받으라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죠. 그러나 공군 창군을 위해 의연하게 받아들여 신병교육을 마침으로써 공군 창군의 발판이 되었던 조선경비대 경항공기부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48년 11월 30일 공군이 별도 편제로 독립할 수 있는 법령인 국군조직법 제23조가 마련되었고 1949년 10월 1일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되었습니다. 임시정부 한인비행학교를 그 뿌리로 두고 한국광복군 비행대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국방의 기치를 걸고 창군한 대한민국의 공군은 국군항공준비대를 시작으로 육군항공사령부를 거쳐 마침내 독자적인 대한민국 공군이 탄생한 것이죠. 당시 공군은 1897명으로 장교 242명, 사병 1655명이었으며 10대의 L4와 2대의 L5 연락기로 출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없었네요. 이후 국민들의 성금으로 훈련기인 T6를 10대 구입하였고 이 훈련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건국기가 도입되던 날은 1950년 5월 14일로 성대한 명령식을 열었는데 불과 한 달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바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훈련기였던 탓에 자체 무장이 없어 부조종석에 앉는 사람이 적을 발견하면 창밖으로 수류탄이나 박격포탄을 던지는 조악한 상황이었는데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군은 용감하게 싸웠으며 이러한 투지를 인정한 미군이 제대로 된 전투기인 P-51 무스탕을 지원해 준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영공 수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한국 공군은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5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